지금부터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팀원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명대학교 정보보안공학과에 재학 중인 안광민, 김지유, 이지유, 조성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원영 교수님께서 지도교수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서론, 제로 트러스트 모델 취약점, 보안 강화 방안,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원격 근무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새로운 사이버 공격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격들로 인해 기존에 구축된 VPN, VDI, DRM 등과 같은 다양한 보안 시스템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여기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마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 혹은 기기가 네트워크나 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할 때 처음부터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보안 전략입니다. 하지만 제로 트러스트 모델 또한 구현 시에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약점 분석을 통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로 트러스트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가된 내부자에 의한 취약점입니다. 포스포인트가 발표한 포스포인트 솔루션 데이 2019에 따르면 전체 보안 사고의 90%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내부자가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마음대로 정책이나 액세스를 임의로 변경하고 위조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부자는 중요 데이터의 위치를 알고 있고 기업의 보안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안 사고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로 보안 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정책 관리자는 정책 엔진의 결정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 하며 정책 집행 포인트와 통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 관리자가 승인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면 시스템 오남용 및 중요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안 시스템 자체에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보안 시스템 취약점은 CDM 시스템입니다. CDM 시스템은 접근을 요청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정책 엔진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CDM 시스템이 무력화되게 되면 정책 엔진이 CDM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 권한체계 설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혼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시스템 오남용 및 중요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안 시스템 취약점은 SIEM 시스템입니다. SIEM 시스템은 추후 분석을 위한 보안 중심의 정보 수집을 통해 정책 개선 및 기업 자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경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SIEM 시스템이 무력화되게 되면 정책 개선이 불가능하게 되고 접근 권한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는 외부로 시스템 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행위 분석입니다. 사용자 행위 분석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지므로 2단계에서는 전체 사용자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 엔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파악한 사용자의 행위가 업무적인지 악의적인지 구분하기 위해 그 직원의 활동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의도적인 사용자의 유출 행위가 확인되었다면 그 직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심 사용자의 유출 시도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 보안 감사 의무화입니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부에 의한 보안 감사가 필요합니다. 보안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업의 보안 유지 및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의해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감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미리 진단 후 취약점을 제거하여 보안 사고에 적절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1년 주기 업무 순환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업무 순환이란 특정 직원이 기업 내에서 특정 업무에 머물게 하지 않고 여러 업무 환경을 순환하며 머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보통 3년 주기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1년 주기로 변경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업무의 전문 지식 및 해당 업무의 보안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하여 동작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에 의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행위를 분석하게 되면 악의적인 사용자를 선별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에 의한 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의 보안을 향상시킬 수 있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년 주기 업무 순환을 의무화하게 되면 내부자의 의도적인 공격을 방지할 수 있고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휴먼 에러가 감소하게 되고 빠른 자동화 구현에 따른 개발 비용 절감, 대용량의 자동화 업무 실행을 통한 처리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